택시가 뒷좌석에 이렇게 누워갈 수 있다고? 너무 좋은데? 집에 가서 주무세요. 2열에는 승객석이 이렇게 등받이를 뒤로 리클라이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SUV 차량 특유의 2열 승객석하고 트렁크하고 지금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우, 갑자기 저렇게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신 거죠? 지금은 밟았어요. 지금은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 시동 켜놓은 상태거든요. 시동 켜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정말 정숙한 느낌으로 LPG 차량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네,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가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특이하게 기어 노브 옆에 시동 버튼이 있네요.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와, 일단 이 LCD 자체가 정말 시야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를 향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버튼들이, 그래서 눌렀을 때 이렇게 햅틱 반응은 없지만 기아차 특유의 공조 장치, 공조 버튼이에요. 그리고 엉뜨 통풍 시트 같은 이런 버튼들도 이 기어 노브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때 다 트실 수가 있고, 핸들 열선 시트가 있고, 핸들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부드럽고 아늑하고 운전하기 좋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차량은 어댑티브 크루즈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크루즈 기능도 여러분께서 시내길, 막히는 길에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버튼들은 기아차나 현대차나 상당 부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콘솔 박스 여러분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 콘솔 박스도 이렇게 충분한 깊이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짐 같은 거 보관하실 때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납 공간이 여기 또 있습니다. 지저분하면 가릴 수가 있는데,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벽돌식 미터기가 아직 자리하고 있지만 나중에 미터기가 어디를 자리 잡을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완성차 브랜드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탑재하려고 이런 버튼, 직렬식 버튼들을 없애고 공조 장치를 터치 스크린으로 일원화 하는데 굉장히 집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버튼식이나 나열식은 연령이 높은 운전자들에게는 더 장점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기아의 인포, 공조, 전환 조작계를 써보신 분이라면 디자인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성능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키가 180 정도 되고 몸무게는 100kg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등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앉았을 때 전혀 좁은 느낌이 없고 천장까지의 높이도 위에가 공간이 많이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시트적인 부분에서 소나타를 탔을 때보다 좀 불편하다라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제가 못 받는 것 같아요. 자,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센스 있게 진화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최상위 모델이라서 그런지 가죽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엣지 있게 조화롭게 나와 있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버튼들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버튼들에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고, 도어 트림의 손잡이 부분도 상당히 멋있게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운전석 밑에 포켓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짐을 둘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수석에서 바라본 전면부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저는 이 블랙톤의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거든요. 기어 노브가 다이얼식이면서 시동 버튼도 여기 들어와 있고, 기아의 공조 장치가 상당히 오토화되고 터치화로 많이 변경이 됐다면 아직 눌러야 되는 이런 버튼들도 직렬식으로 좀 남겨뒀기 때문에 완전히 공조를 오토하지 않았다. 자, 이번에는 글로브 박스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대로 짐을 넣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LPI 차량 특성 굉장히 정숙함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 시동 켜놓은 상태거든요. 시동 켜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정말 정숙한 느낌으로 우리가 이 LPG 차량을 올 수가 있다. LPG 차량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연료가 저렴함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LPG 차량이 굉장히 정숙해요. 굉장히 정숙하다라는 것이 최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위에가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최근에 나온 세단들 K8도 그렇고 그랜저도 그렇고 저는 탔을 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 천장에 머리가 닿았기 때문에 좀 덩치가 있거나 키가 크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 뒷열 축거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뒤에 앉았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 넓은 느낌이 있습니다. 밑에 버튼 누르면 이 선풍기가 이게 바람 공조 장치고요. 실내 공조 장치고, 그 다음에 위를 누르면 이제 조절이 가능하겠죠. 내비하고 관련된 스크린이 표시가 되네요. 네.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뭐 라디오라든지. 네. 네. 음성 한번 지금 KBS FM인데 네. 크게 한번 키워봐 주실까요? 와, 여러분 사운드 들으셨죠? 사운드 굉장합니다. 블루투스로 해서 이제 네. DMB, 그다음에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실행할 수 있고요. 유튜브까지? 네. 저 계기판 저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첫 화면은 주행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리 컴퓨터. 세 번째는 네. 나침반. 나침반. 네. 그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표시.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요 오른쪽 버튼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버튼이 있죠.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이 버튼은 이제 주행 중 이제 핸들 차선 이탈. 네, 차선 이탈 방지. 네. 요거는 앞차 이제 크루즈 기능에서 앞차의 간격 단계 간격 조절. 네. 왼쪽은 이제 음성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저 내비게이션 뭐 광명역.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세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네, 음성 와. 인식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이 상당히 정확하게 잘 되네요. 뭐 전화 버튼. 네, 전화. 네. 예. 이거는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네. 이 기아만이 자랑하는 공조 장치가 저는 상당히 눈에 띄네요. 저 터치 스크린 자체가 굉장히 저는 눈에 확 들어와요. 저게 좀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우리가 택시로 이 차를 타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매다기 자리가 상당히 고심이 됐는데, 지금 저 자리는 기사님 사실은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용도잖아요, 그렇죠? 네. 저 자리에 매타기가 들어가기는 좀 상당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타기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돌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올해 말까지 5,000대가 이제 엠미터기가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어디로 들어갈 것 같으세요? 그거 지금 고민인데 여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고민 중이다. 네네네. 아니면은 상단부에. 기사님들 상당부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많이 이쪽에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그리고 최대한 좀 늦출 계획이에요. 나올 때까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승용차 모델이기 때문에 딱 매다기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데, 자, 그리고 손님들이 탔을 때 2열에서 기사님 충전 대여 하시는데 C타입 단자가 이렇게 뒷좌석 2개, 조수석하고 운전석 뒤에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2열에는 승객석이 이렇게 등받이를 뒤로 리클라이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내용 중에 이렇게 암레스트도 기본적인 옵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급 손님을 모신다거나 차량 내에서는 취식이 금지되어 있긴 한데, 뭐 패밀리카로 여행을 갈 때 이렇게 암레스트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뭐 기아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가 조금 단단해서 조금 통통 튀는 어떤 SUV만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기사님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SUV를 굉장히 오래 운전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링 튄다는 느낌 같은 거는 운전하면서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단은 조금 깔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차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좀 일부는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대차가 조금 살짝 출렁거리는 쇼바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기아차는 좀 딱딱하고 살짝 통통 튄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의견에서 비가 많이 내릴 때 이 천장에서 빗소리가 조금 심하게 들린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어떠셨는지요? 폭우가 쏟아지면 조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아, 일반 다른 차보다는 조금 네. 빗소리가 크게 들리나요? 네네. 천장에서. 그럼 원하시는 분들이 요즘 젊은 감각으로 천장 시공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요거는 뭐 순정이긴 하니까요. 이거는 LPG 차량의 공통적인 단점인데요. 이 차의 출력이 146마력 정도 되니까 사실은 소나타보다도 힘이 조금 딸리는 느낌이에요. 거의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평지나 시내 주행에서는 못 느끼는데, 언덕을 올라갈 때, 그리고 트럭이나 버스들을 추월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조금 힘이 좀 딸리는 느낌, 기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에코 모드, 노멀, 스포츠, 스마트 모드 이렇게 4가지 모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급가속을 할 경우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 가볍게 좀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 에코는 일단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가스를 조금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노멀 모드, 그냥 평소 그냥 노멀 모드. 네. 좀 더 좀 액티브한 스포츠한 감각을 느끼고 싶다 스포츠
스마트 모드. 조금 가속조 좀 하고 스포츠로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연료가 좀 많이 딸겠죠. 네, 스포츠 RPM이 모드. 확실하게 확 올라가는 많이 느낌이 올라가는 있어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 스마트 모드는 어떤 건가요? 그럼 거의 이제 시내 주행할 때는 에코 모드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저도 잘 안 쓰는 모드인데 네. 그 주행 상황에 맞춰서 그쵸.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급가속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이제 보통 스포츠 모드를 놓고 네. 추월을 하긴 하죠.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수동으로 기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우리가 패들 시프트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좋은 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내에서는 146마력이 진짜 휘발유 차에 비해서는 200이 넘어가는 마력보다는 조금 딸릴 수는 있겠지만 크게 시내 운전하는 거에는 불편함을 못 느낄 수준인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고바위나 언덕을 올라갈 때 추월해야 될 때 말고는 큰 불편함을 못 느낄 것 같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객 입장에서는 조금 살짝 튀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하네요. 1열에서 느끼는 느낌하고 2열에서 느끼는 느낌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이걸 제가 지금 느끼려고 느껴서 그런 거지 그냥 손님으로 탔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손님들이 택시를 안 타지는 않을 거니까 전혀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맨홀이나 도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튀는 느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느낌. 네. 네. 의식을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안 했는데 지금 네. 이제 저는 딱 이제 소나타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타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게 있다. 근데 2열하고 1열은 또 다른 느낌이라서 우리가 운전자의 입장으로 1열에서 운전을 하지 2열에서 하진 않을 거니까 2열은 확실히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세단에 비해서는 그거는 조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자, 지금 한 6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실내는 정말 너무너무 정숙하다. 와, 우측으로 깜빡이 켰을 때 저렇게 나오는 거. 혹시 이거 블랙박스는 몇 채널이신가요? 5채널. 그야말로 최첨단의 택시를 여러분 달리고 계십니다. 정말 실내는 지금 너무 조용합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내의 정숙성은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유의 조용함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고속도로에서는 얼마나 스포티함을 나타내는지 궁금합니다. 에코모드인데 오히려 저는 소나타보다는 힘이 조금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이 차량 자체가 굉장히 정숙성이 뛰어난데 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중 접합 차율이에요. 이중 접합율이기 때문에 밖에 외부에서 나오는 이런 소음들을 완벽히 잡아주고 있다. 제가 언급드리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 자, 이렇게 SUV 차량 특유의 승객석하고 트렁크하고 지금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단점이라고 꼽아야 된다라고 하면 좀 냄새나는 짐을 실었을 때 냄새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단점을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너무 장점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 이거 뭐 돈 받고 홍보하는 거 아니냐라고들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굳이 또 단점 하나씩 뽑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속 84km로 차분하게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당진까지 가는 건가요? 당진 가면은 이제 카드가 오늘 불이 날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차 받았을 때 이런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이 전전 모델 3세대 모델인가요? 2세대 모델인가요? 네. 그거를 한 10년 정도 탔어요. 디젤 모델을. 스포티지를 10년 네. 정도 타셨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났는데 정말 엄청난 변화를 느꼈어요. 와, 차가 이렇게 진짜 요새 현기차 잘 만든다. 1등 하는 이유가 있다. 네, 아무래도 베스트셀링카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저도 오늘 타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 전혀 지금 100km인데요. 100km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출력이 딸린다거나 힘이 모자란다거나 이런 느낌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차량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 사고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옵션 값을 해요. 택시들은 옵션이 많을수록 한 번만 사고를 막아줘도 그 보험료를 막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오토바이들 정말 말도 못하게 골목에서 튀어나오고 이런 사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다. 기사님 장거리 최고 멀리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포항까지 가봤습니다. 포항! 네. 와, 제 지금 상상을 벗어난 대답이 나왔어요. 이 차로 네. 승객 반응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퇴원하시는 분 환자분이 환자분을 모시고 계속 주무셨어요. 크루즈 키고 어댑티브 크루즈 키고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를 켰습니다. 100km로 맞춰놨고요. 앞차의 간격은 4단계. 발은 악셀에서 완전히 뗀 상태고요. 앞차가 나오면은 자동으로 그쵸? 줄여줍니다. 고속 주행에선 이런 게 또 장점이 좀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 자, 돌발입니다. 돌발. 어우, 갑자기 저렇게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신 거죠? 지금은 밟았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불안불안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불안한 감은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방금 같은 경우도 저 차가 갑자기 차선을 빠지려고 1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 끼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잘 갑자기 이제 횡단보도 같은 데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 오히려 승객분들이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을 때가 훨씬 위험했었어요. 네, 그런 좀 단점이랄까 그런 부분 때문에 끄고 다니시는군요. 네, 일단 지금 시내에서는 좀 끄고 다니는 편이에요. 참 제가 지금 기사님 말씀 들으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고를 안 나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기능을 쓰는 것이 맞는데 지금처럼 손님분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거나 원치 않게 손님들이 갑자기 앞으로 확 튀어나가게 되면은 1차 사고는 막았을지언정 실내에서 우리가 승객분이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센서가 민감한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오토바이 튀어나올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잘 막아주긴 해요. 지금 우리 기사님의 덩치가 한 평균 이상이신 것 같은데 이 시트가 어떤 느낌인지도 좀 구독자님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앉아보긴 했었는데 시트는 여러 사장님들이 보조 방석 같은 거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금 탔는데 방석 없이 지금 잘 이거 메모리 시트 아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설정하는 쪽에 저기를 버튼을 네, 설정해 놓으면 계속 이제 그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저게 지금 깜빡이 켰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 모니터링 옵션입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서 밑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카메라가 있어서 저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솔직히 그 안전을 위한 옵션인데 네. 요거는 옵션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딱 봤을 때 저거 너무 좋다. 차 굳이 또 단점을 하나 꼽는다면 HUD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HUD는 없어요.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워요. 주간에는 사실 HUD가 별로 이렇게 효과가 많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야간에만 좀 좋은 옵션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그거가 있으면 편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직접 내려서 짐 실어주는 편이세요? 네, 아니면? 저는 100% 캐리어나 그쵸. 승객들을 제가 네. 직접 실어 예, 일단은 내 차기 때문에 네. 기스 나는 부분도 있고 여자 승객 같은 경우는 힘이 없어서 다 긁으신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AW AVS 시스템이라고 어라운드 뷰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주차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좁은 골목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와, 일단 깡통이 2,500이니까 500 정도 더 추가하시면 옵션 값만 500 정도. 반도체 이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6개월 정도 지금. 택시 미터 작업을 가장 깔끔하게 잘하는 곳 택시 미터 작업은 역시 현대 택시 미터.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에 있습니다. 대표 김호승 010-5355-5855. 네, 오늘 이렇게 스포티지 LPG 차량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현재 소나타 단종으로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는 LPG 모델 중에서는 이 스포티지 LPI 모델이 가장 강력하게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친환경 스포티지 2.0 LPI, 저는 오늘 직접 승차를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대폐차를 하는 시점에 있다거나 제가 지금 신차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스포티지로 선택을 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스포티지는 정말 차 자체 엔진 미션 30년 동안 검증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저없이 선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택시를 타시다 보면 공감하실 텐데 이 장고장이 없다라는 거 정말 영업용 택시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30년 동안 검증된 스포티지 LPG 차량이 일단은 최고의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숙성, 오늘 같이 한번 타보니까 실내가 너무너무 조용했다. 이 LPG 차량만의 특징, 거기다가 연비까지 7에서 7점으로 좋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이 스포티지 LPG로 뽑으셔도 전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촬영해 봤는데요. 우리 김종화 선생님, 우리 구독자님이시기도 한데 우리 많은 전국에 계신 시청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 차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스포티지를 고민하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선택을 하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손님들한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발 비싼 요금 아니니까 주저없이 선택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 오해들을 받으셨구나. 이 네, 차 맞습니다.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 택시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택시 요금 같습니다. 우리 일반인 구독자님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우리 스포티지 LPG 차량 택시 요금 더 비싸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영민의 개인 택시 채널에서는 전국에서 다양한 차들을 운행하고 계신 여러 기사님들의 출연 신청을 받습니다. 내 차 우리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번 멋지게 자랑해보고 싶은데, 혹은 내 차 너무 특이하고 좋아요, 오래 탔어요, 이런 분들 주저없이 하단 자막으로 출연 신청해주시면 제가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출연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